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논란인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과류 시 직무대행자는 지방의회 의장과 관할 선관위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녀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라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정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자치부가 입후보 예정 공무원 파악을 위해 시도에 보낸 공문입니다. 지자체장 고리 발생 시 직무대행자는 지방의회 의장과 관할 선관위에 이를 통보할 의무가 있다며 조치하라고 돼 있습니다. 경상남도지사 거리 시에 곧바로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의회 의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류순현 행정부지사에게 통보 의무에 따를 것을 지시한 셈이어서 류 부지사가 어떻게 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법적으로 나와 있는 통보 의무가 있다, 이렇게 안내만 해드린 거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와 관련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녀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라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정신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지난 4일 대구 경북 선대위 발대식에서 한 발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지적됐습니다. 5월 9일 홍준표 정부가 들어서면 박근혜가 산다. 중앙선관위는 지사직을 사퇴하지 않은 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바른정당 대선 후보인 유승민 후보가 경남을 방문해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의사를 밝히는 한편 홍준표 지사에게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른정당 대선 후보인 유승민 후보가 경남을 찾았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경남 경제가 지난해 0% 성장으로 침체에 빠졌다며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확실한 구제 금융과 더불어 자구 노력,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대우조선해양의 경쟁력이 회복되도록 다시 확실히 살리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즉 카이가 미국 훈련기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인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는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홍 지사가 재판을 받고 있어 부자격 후보라고 공격했고 경남 경제를 위해 도정 공백은 안 된다며 즉각 지사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중심을 잡고 이 조선업에서 비롯된 경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홍준표 지사를 포함한 모두의 도리다. 유승민 후보는 창원대학교에서 대학생들과 점심을 먹으며 간담회를 가졌고 창원 국가산단을 방문해 산업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바른정당 경남도당은 시도당 가운데 처음으로 선대위를 꾸리고 본격 대선 체제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창원시 의창구 파령동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공장 내부 집기와 160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9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17조 원 규모의 미 공군 훈련기를 교체하는 APT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지역 항공업계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지난달 30일 미 공군의 훈련기를 교체하는 APT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17조 원 규모의 APT 사업은 미국 공군 훈련기 350대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카이는 로키드 마틴과 손을 잡고 국산 고등훈련기 T-50을 최신식으로 개량한 훈련기 T-50A로 수주 경쟁에 나섰습니다. T-50A는 이미 검증된 항공기, 준비된 항공기, 그리고 미국 현지의 최종 조립 공장까지 이미 준비가 완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카이의 경쟁자인 보잉 사브 컨소시엄은 APT 사업을 겨냥한 새로운 고등훈련기 BTX를 개발해 최근 시험 비행을 마쳤습니다.
카이의 T50A와 보잉의 BTX는 기술과 성능 면에서는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카이는 앞으로 미국 현지의 VIP 초청 행사와 에어쇼 등의 마케팅을 통해 준비된 항공기라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APT 사업을 수주하면 산업 파급 효과는 38조 원, 고용 창출은 1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 항공업체들에게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가 20-30년간 확보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는 설비 투자라든가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항공 발전에 큰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올해 말쯤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4년 6개월의 체계 개발을 거쳐 2022년부터 고등훈련기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요즘 심한 일교차 때문에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학 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생활하는 영유아, 청소년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성원 기자입니다. 6살 박소현 양은 며칠 전 갑자기 열이 40도 가까이 올라 급하게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B형 독감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39도까지 열이 계속 나서 집에 있는 해열제를 계속 먹였는데 해열제를 먹여도 얘가 열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지난주 7살에서 18살 사이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환자 수는 30.1명으로 4주 전 10.8명에서 3배 정도 급증했습니다. 이미 유행 기준을 넘겨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겨울철에 유행했던 A형 독감이 주춤한 사이 B형 독감이 늘고 있습니다. B형 독감은 환절기에 감염되기 쉽고 전염성도 A형 독감보다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감 바이러스가 가장 잘 있는 온도가 5도 정도인데 낮에는 따뜻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보통 아침이나 밤에 약간 기온이 떨어져 있을 때에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어서. 전문가들은 외출 후에는 손을 씻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기본 예방 수칙을 잘 지키라고 권고합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날씨가 참 변덕스럽습니다. 지난 이틀간은 봄비답지 않게 많은 비가 내리더니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안개가 무척 심합니다.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은 데다가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곳곳에 짙은 안개가 형성됐습니다. 가시거리가 100m 안팎인 곳도 있고요. 대부분 500m 미만으로 짧습니다.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하늘 자체는 맑게 개어 있습니다. 또 오늘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깨끗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무난하게 출발합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대부분 20도를 웃도는 가운데 창녕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거창 7도, 진주가 10도로 약간 서늘한 정도입니다. 낮에는 역시나 기온이 빠르게 오르며 모두 20도를 크게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많이 잔잔해졌지만 오늘 해상에는 안개가 무척 짙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맑은 하늘을 보기는 힘들지만 기온이 크게 올라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는 12일 경남 선거구 10곳에서 치러질 4.12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들을 소개합니다. 시의원을 뽑는 거제시 마선거구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대봉 전 문재인 대선 후보 중앙선대위 시민캠프 상황실 부팀장이, 기호 4번 바른정당 옥충표 전 능포동장이, 기호 6번 무소속 김노회 거제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회장이, 기호 7번 무소속 김용훈 전 거제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집행위원장이, 기호 8번 무소속 최선호 아주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 후보로 나섰습니다. 군의원을 선출하는 함안군 라선거구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빈지태 전 함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이광섭 산인면 이장단 회장이 출마했습니다. 군의원을 뽑는 창녕군 라선거구에는 기호 2번 자유한국당 김종세 전 성산농협 조합장, 기호 4번 바른정당 김춘석 전 지방행정공무원이 후보 등록했습니다.
4.12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립니다. 사전투표는 오는 12일 보궐선거 당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이 있으면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의 투표소 어디에서든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보궐선거가 이뤄지는 10개 선거구에 읍면동마다 한 곳씩 40개의 투표소가 있고 전국적으로는 190곳이 마련됐습니다. 경남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이면서 지난 2월 말 경로 회원 27명이 모인 식당에서 한 예비 후보자를 참석시켜 지지를 부탁하고 식사 비용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48살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장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 입후보자나 예정자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김해시 의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3단독은 동료 의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백창한 전 김해시의회 의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배 전 의장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정규 김해시 의원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양산시 상북면 오룡댐 반대 주민들과 경남환경운동연합 등은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시가 주민들의 반대에도 댐 희망지 신청을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양산시가 주민들의 1차와 2차에 걸친 반대 서명 의견을 무시하고 일부 수몰민이 반대한다는 식으로 신청 서류를 꾸몄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에서 5명 가운데 1명꼴로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지난해 사회 조사를 분석한 결과 경남에서 19세 이상 인구 가운데 담배를 피는 사람은 21.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년 전 조사 때보다 4.1%포인트 감소한 것입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 흡연율이 2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